저는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5시간 가까이 걸려서 왔기 때문에 또 5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왕복 10시간인데 이 주어진 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왜냐면 막연한 얘기 같지만 엊그저께 제가 삼척에 강의 갔는데요. 제 거를 10번을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은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거래를 하다 보니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더 배우려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차피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이에요. 오늘 다 배워서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궁금하고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주로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1년짜리가.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방법을 배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방법적인 건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아까 스마트폰 손들어 보세요니까 너무 많았어요. 페이스북은요, 블로그는 사실 조금 시간을 요합니다. 오죽하면요, 속된 말로 블로그는 인터넷 노가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는 만큼 나와요. 4시간 붙들고 있으면 4시간만큼, 5시간 하면 5시간만큼. 근데 페이스북은요, 우리가 문자는 다 찍으시죠? 휴대폰 있으니까. 문자 찍듯이 5분만 투자해도 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내 지금의 상황 문자로 나 오늘 어디 왔는데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사진 하나 딱 올리면 돼요. 우리가 휴대폰에 다 사진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제가 강의를 가보면 사진만 있어요. 쓰진 않아요. 사진은 뭐 5년 동안 모아놨대요. 휴대폰 바꾸기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끄집어내거나 이날을 한 적도 없고 뭐 어디에 빼본 적도 없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은 걸 바로 자기 거 만들고 자기 공간에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실물이 조금 더 이쁩니다. 사진 잘 안 나와요. 아까 저기 되게 옳은 말씀 하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셨어요. 10명 이상 모이면 이렇게 다 들리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보고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지금 스스로 자폭하고 있어요. 자폭. 어저께까지 되게 예뻤어요. 정말.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뼈두라지가 이만하게 난 거예요, 옆에. 그래서 오늘 조금 인물이 죽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은요, 보세요. 이거예요. 블로그는 잘하는 사람은 뭐 몇백 명, 몇십만 명이 들어오지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5,000명의 친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요? 몇 달만 집중하면 바로 5,000명 돼요. 블로그는 그렇게 쉽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한두 달만 처음에 뭐 정지 좀 맞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를 신청하고 다녔어요. 그럼 너무 과하게 신청하면 3일 정지 맞아요. 처음에는 하루 맞고 3일 맞고 일주일 맞고 또 더하면 한 달도 맞아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5,000명이 돼요. 자기 고객이 온라인상에 5,000명이라는 건 되게 큰 겁니다. 이유는 보세요. 요즘은 제가 이 흐름적인 이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강의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아요, 농촌에. 그러다 보니 저번 주에 가르쳐드리고 이번 주에 또 실기를 하면 저번 주 거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로그인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2박 3일, 3박 4일 실기를 묶어버립니다.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3일, 2일 이렇게. 장성에 5월달에 이제 제가 장성에 가서 농가에서 잠을 잤어요. 토마토 농장에서 잠을 자면서 요게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그냥 문자로 찍는 거예요. 나 오늘 뭐 여기 와서 토마토를 했는데 농장인데 아주 싸요 하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언제? 5월 11일 날 이렇게. 대신 이걸 하셔야 돼요. 모든 제품은요, 지금 해보니까 특히 이 페이스북에서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에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이유는 문 밖에만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좋은 물건은 널렸어요. 그런 물건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현대인이 반응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직접 잘하고 있는 모습,
토마토 딱 막 달려있고 뭐 꼽혀있고 복분자 열려있는 모습,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화번호를 줘야지 이걸로 만든 제품을 보여주면서 전화번호 줘봤자 연락 안 합니다. 똑같은 토마토를 2개를 이틀을 연달아 연습을 해봤더니 완전히 결과는 틀려요. 전날에 5월 10일 날은 이걸로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페이스북이라는 그 블로그랑 비슷하지만 거기서도 뭐 맛있겠어요, 좋아요 이런 글을 쓰는 공간이에요. 제가 글을 쓰면 보통 뭐 1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5,000명이 있으니까 댓글이 뭐 몇십 개씩 쭉 달리는데요. 이겁니다. 5월 11일 날 올렸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5월 12일 날 하루밖에 안 됐죠. 하루 만에 손나혜라는 분이 모바일은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토마토 주문해서 먹었는데 어때요? 대만족이고 감사하다고 올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5,000명은 다 내 친구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냥 마우스만 손으로만 터치해도 이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시켜 먹었는지 가봤더니 패친은 페이스북 친구를 줄여서 패친이라고 해요. 패친 김지수님이 올린 글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대만족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전화번호를 줬어요. 페이스북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 특별히 오늘 아까 19살까지 나왔기 때문에 립서비스인지는 알겠지만 바로 연락처를 줘야 돼요. 연락처를 안 주고 포스팅해보고 주고 포스팅했더니 안 준 거는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란 공간은 그 순간적인 찰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블로그의 차이점은 뭐냐면 블로그는 100% 검색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 복분자의 효능, 복분자 파는 곳 이렇게 검색했을 때 글이 있는 걸로 들어가서 그 글이 1년 전에 쓴 글이건 2년 전에 쓴 글이건 그 글이 내가 찾는 정보면 글로 들어가요. 페이스북은 독특한 게요. 어저께 제가 토마토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저 어디 와 있어요? 전주에 와 있죠. 그럼 오늘 전주에 와서 이따 밤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어제 글은 뚝 끊어져요. 소통이 보질 않아요. 그리고 연락처를 안 주면요, 연락처를 안 주고 여러 가지로 저는 마케팅을 시도해 봅니다. 연락처를 안 주고 그냥 뭐 올려도 보고, 완제품으로도 올려보고, 또 블로그 글을 그냥 보내도 봐요. 근데 내가 쓴 글을 내가 페이스북에, 내 페이스북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내 글을 보러 블로그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귀차니즘이 정말 극에 달했어요. 어딜 통해서 가보고 눌러가고, 만약 전화번호는 안 주고 어디 농장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써놓죠? 절대 검색 안 합니다. 정말 그거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검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락처를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12일날 사 먹고 그 사람이 올린 글이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거를 보고 또 누가 생겨요? 여기 보면 보세요. 오진곤이라는 사람이 저 주문했어요 하고 12일날 하루 만에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또 주문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었는지 또 추적을 해서 가봅니다. 그랬더니 5월 12일날 먹었다는 사람이, 아니 주문했다는 사람이 18일날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주 편지를 썼죠. 김지수님의 뭐 피교육생이 전남에서 장성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배송 착오가 있어서 일주일 만에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문자 찍듯이 막 써놓고 뭐 했어요? 자기가 받은 대로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뭘 줬어요? 전화번호를 바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만의 자기만의 소통 공간에서 또 18일날,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18일날 또 누가 생겨요? 박선이란 사람이 주문했는데 그새 값이 올랐더래요. 우리 대표님이 좀 팔리니까, 우리 교육생인데 좀 팔리니까 그 사이에 또 값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을 보고 제가 전화 바로 했잖아요. 그 농장에.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페이스북 보고 서로 이렇게 믿고서 막 시킨 거는 원래 가격으로 좀 받아라라고 했더니 그러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 또 써놨어요. 지금 전화해보니 인터넷 보고 주문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는 조작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시간이나 다 이런 게 다 지금 다른 분들 저거 뭐지 이러겠지만 인터넷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못지않게 페이스북도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이나 내 거 홍보할 게 있다라면 하나의 마케팅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10년도에 다른 마케팅 안 하고 제주도는 이 와인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5월 달에 와인이 하나 생겼는데 그동안의 와인들은 거의 저가에다가 뭐 판매가 되기도 전에 거의 망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와인은 다른 마케팅 하나도 안 하고 저 혼자 블로그 마케팅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신 발품은 좀 팔았습니다. 모든 행사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어윤대 위원장님 인터뷰를 가면 와인 한 병 선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저기 골프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연예인들 체육대회, 그냥 모든 김제동 쇼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사에 다 갖고 다니면서 지역 특산물이라고 협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 관계자분들이 다 고맙게 받아요. 이유는 물량이 많이도 아니에요. 보통은 5개, 뭐 3개, 그냥 성의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떤 행사든지 끝나고 나서요, 선물 추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김제동 쇼 같은 경우도 끝나고 나서 선물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추첨하면 나와서 받고 막 사진 찍고, 그러면 그때 다 뭐예요? 휴대폰으로 찍죠? 찍고 뭐하고, 그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미니홈피나 블로그나 카카나 막 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행사일수록에 어윤대 위원장님 이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연예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같이 방송을 타요. 그래서 운 좋게 이때 와인 드렸던 거는 계속 방송을 타가지고 그게 또 케이블 TV에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발품은 팔지만 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큰 행사가 뭐가 있는지, 지역 축제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열심히 따라다니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5월에 출시가 돼갖고 이해 7월에 한중일 만찬주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해 경제회담회까지, 와인 사장님인데 경제회담회 그 무슨 물품에 선정이 돼갖고 몇 개의 농산물 중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알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SNS를 통한 새바람이 우리 지금 농촌에도 불고 있어요. 아까 저보고, 저가 전라도가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를 보면 다 사람들이 저보고 전라도냐고 물어봐요. 전라도. 알게 모르게 사투리가 섞여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요, 내 제품만 좋다, 아니면 내 지역 것만 좋다, 막 이렇게 내 것만 자랑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농촌에도 지금 새바람이 불고 있고요, 특정 제품만 홍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으로 홍보하고 체험을 통한 팸투어, 우리말로 풀이로 하면 사전 답사 여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지역에 오면 좋겠고 내 공장에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앞에서 보여드렸던 입소문 잘 내는 빅마우스들만 뽑는 겁니다.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직접 먹어보고 체험하고 그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체험 팸투어고요. 좀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홈페이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신 분 계신데요. 블로그랑. 잘 보세요. 홈페이지는요, 요즘 만들려면 최소 200 이상, 뭐 300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쇼핑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곳이 많아요. 이유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블로그라는 거는 블로그에서 다 팔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블로그는 가공상품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고, 이 상품 만약에 뭐 이 전자제품을 사려면 어디로 가라? 이리로 가게끔 넘어가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지만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이 알려지는 거지, 내가 정말 뭐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잘 만들어놨다고 해서 난 할 일 다 했다, 내 물건 이제 팔리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빅마우스를 통해서 지금 저는 상품을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카메라들이 다 장난 아니잖아요. 원래 사진 작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꼭 돈 벌어갖고 카메라 사는 게 아니라 렌즈 하나에도 뭐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원래 사진 작가들이 많고 여행 작가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농촌은 여러 가지로 SNS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이 산수유가 유명해요. 근데 모르죠. 우리가 산수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구례.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대대손손 산수유를 키워서 애들 대학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 팔고 있던 각자 산수유 말려서 팔던 조청, 사탕, 뭐 꿀, 뭐 이런 걸 한데 모아서 브랜드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런칭이라는 거는 자기네만 런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지역, 양평의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기도 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하나의 요 노란꽃 붉은 열매라는 요 브랜드로 가겠다라는 거를 상품이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에 양평에서 빅마우스들을 오라 해서 갔더니 뭐를 알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요 브랜드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지금 당장 팔 것도 없는데 브랜드만 알리느냐. 재작년에 그거는 재작년 얘기고 작년에 갔더니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요 브랜드를 놓고 쇼핑백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준비하는 몇 년간의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3년인가 5년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산수유를 제품을 이렇게 몇 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신뢰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산수유 마을이 양평에도 얼마나 그 전통과 역사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몇 년을 두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양평에도 산수유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주고선 당장 상품 나왔다 해서 우리 양평에서 산수유 만들었어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래도 인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농촌은 이렇게까지도 변하고 있어요. 당장 뭘 팔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런칭만으로도 충분히 인터넷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홍성입니다. 홍성 거북이 마을인데 제가 농어촌 공사 외부 강사로도 있지만 또 블로그 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매월 2개의 권역을 취재를 해서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구석구석 매월 2개의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요. 권역 사업이 보통 몇십억짜리입니다. 50억, 뭐 많게는 50억, 뭐 20, 30억, 50억 하는데 돈이 걸리다 보니까 권역 사업이라는 건 보통 3개의 마을을 묶어요. 그러면 대부분 3개의 마을엔 3분의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장님 3분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n분의 1로 생각을 해요. 각 마을로 20억씩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한쪽은 어느 마을은 하나도 안 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삐져요. 삐져가지고 이때 그 새로운 마을 회관이 열렸는 그 축제를 했는데 이장님이 한 분은 삐져서 안 오고 막 이랬던 마을이에요. 홍성 거북이 마을이라고 내연 권역인데요. 이 마을은 이렇게 10,000원을 내면은 검정 봉다리 가득 고사리를 꺾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름스토리 연구소 해보세요 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검색이 잘 안 돼요. 블로그 안에 들어와서도 제 블로그 안에서 아까처럼 뭐 복분자 즙을 검색해보던 아니면 고사리 홍성 거북이 마을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마을을 처음에 올렸을 때 당시만 해도 이 마을이 잘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그 댓글판에 보면 제가 그 축제는 마리 축제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요. 마을 아이들 한 5명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미술대회라고. 댓글에는 홍성에 사는데도 거북이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술대회 있는지 알았으면 갈 걸 그랬어요. 순 그런 댓글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처음엔 제가 취재를 갔는데 여기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근데 거북이 마을은 요 뒷모습이 고령화 마을이에요. 다 7, 80의 어르신들이 고령화 마을인데요. 이분들한테 제가 인터넷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마을에 5월부터 8월까지 5,000명 이상이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그렇게 조용하던 마을이 인터넷에 빅마우스들이 알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다녀가면서 마을 특산물인 된장고추장이 다 팔리고 그러니까 조용하던 마을이 막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이장님이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가서 아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은 5월달까지만 해도 이 마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마을이 그 해에 2011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농어촌공사. 그래서 지금은 벤치마킹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이거는 작년이죠. 작년 3월에 다시 가봤더니 이제는 그 마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이 뭐 농촌체험관광, 리더교육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제 거 당시에 올릴 때는 그냥 여기 무슨 사당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적하게 올렸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막 200명씩 한 번에 200명씩 학생들이 들어와갖고 전통체험을 하고 나간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200명씩 오면은 여기는 뭐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고령화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의 비는 방을 숙소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방에 애들을 2당 15,000원씩 받고 4명을 놓으면은 그러면 6만원이죠. 그러면 세탁이 어르신도 힘드니까 단체로 다 걷어서 또 3,000원씩 세탁을 맡긴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부수입도 몇십만원씩 생기게 되고 이제는 이 마을이 엄청나게 화합이 돼 있고요. 국내 방송은 다 물론 다 섭렵했고 홍성 거북이 마을이 이제는 뭐 외국에서까지 들어가요.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이거는 SNS를 활용하고 안 하고의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끈이 풀러졌으나 묶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이 위에만 보세요.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도 2010년 9월이죠. 2010년 9월에 제가 제주도에 이 향토자원 상품화 마케팅 교육을 갔어요. 이분들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상품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안 팔리잖아요. 제주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 다 다녀와 보셨죠? 2박 3일 하면 2박 3일 코스 따로 있고요. 3박 4일 있고 그리고 제주도 한 3번만 갔다 온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 제주도 볼 거 없어. 그래서 외국으로 가세요. 그죠? 근데 제주도 제가 8년을 살면서 느낀 거는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8년을 살아도 새록새록합니다. 정말 구석구석에 갈 곳 많고 근데 이날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팸투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안 팔리는 건 고민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사람이 안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는 용도함이 없잖아요. 우리 마을은 만장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관광지가 없어서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거지 뭐 관광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난반 진단반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 손을 들더니 그러면 우리 한번 팸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럴까요? 그냥 너무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강의 중에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한 20-30분 계셨는데 자기 농장에 체험을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들어. 이유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제주도 분들이었기 때문에요. 다 귤농장 하나씩 다 있어요. 한라봉 농장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게 없다고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근데 안 드는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때 당시 제주도 2010년도에 5개 마을을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서 좋은 전망 보면서 회 먹고 이러는 건 좋아하지만 산 쪽의 마을은 가지 않아요. 올레길은 또 가나 올레 마을로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길만 갑니다. 그래서 이 상간마을 5개를 묶어서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외부용으로 유출됐던 자료가 아니라 그때 당시 20명의 파워블로거들한테 나눠줬던 일정표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팸투어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보시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드는 바람에 보시면은 9곳 마을, 학교, 여기도 마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나마 이제는 물마루식품이라고
고추장 된장 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있고, 들풀사랑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뒤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실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 본인이 목사님이 취미로 염색을 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염색을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환상숲이라는 것도 개인 숲입니다. 개인이 땅을 샀어요, 산을. 그래서 밥 먹은 곳 하나 하고, 이게 일정표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없어서 만든 일정표. 만약에 농가들이 참여를 했다면 농가 상품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건데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2010년도 당시만 해도 이렇게 20명씩 농촌을 알리고 그 지역의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팸토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방송국에서도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저도 막 승마 타다 내려와서 사진 찍고 계속 정말 열심히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팸토의 매력이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이라 치고요, 얘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화살표대로 하는 기능적인 거, 뭐 가격적인 거,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팸토의 매력은 뭐냐면 그 지역에 간 사람의 색깔에 맞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어떤 글이 나올지 다양한 글이 나온다는 게 바로 매력이고요. 예를 들면 그 코스 안에 아홉곳 의자 마을이라고 갔어요. 여기는 의자 마을인데, 의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밑으로 차가 다닐 정도로 이게 의자예요. 대형 1000개의 의자가 있는 마을인데, 그 지역으로 사람을 오게 하는 아이디어는 아주 많습니다. 이 지역도 아무것도 이 마을도 볼 게 없었는데요, 이 마을에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1000개의 의자를 인터넷에 공모를 했어요. 이름 공모를. 그러면 1000개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의자를 여기 10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을에. 그럼 내 의자가, 만약에 지수다 의자가 제주도 이 마을에 있어요.